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피의 시대, 땀의 시대, 눈물의 시대에 이어서 인문학적 시대의 해석 2편으로 찾아왔습니다. 한번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환위기 시대와 코로나 시대,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세대들, 즉 20대, 30대 세대들은 우리나라, 아니 모든 나라에서 내수를 담당하는 윤활제 역할을 하며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으며 어떻게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현재의 세대가 현재 사회의 방향성을 이끌어 나가니까 말이죠. 대다수 현재의 세대들, 즉 MZ세대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의식을 계승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는 연금개혁이 시작이 되었던 시기에 살았으며 IMF 외환위기에 직면한 어려운 시기를 지내온 세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우리를 현재 모습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세대는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쯤 태어났으며 검정 고무신 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아버지 세대의 특징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1960년대 어린 시절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5월과 6월에는 쌀이 바닥나고 보리는 수확되기 전이라 밥을 굶는 가정들이 많아 보릿고개라는 시절이 존재하였죠. 그때 감자, 고구마, 콩, 칡 등 비교적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작물만으로 배를 채우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소나무의 속껍질을 벗기고 삶아 부드럽게 만들어 먹기도 했으며, 진흙에 물을 타서 바닥에 가라앉는 부분을 쪄먹는 등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식생활로 인해 심각한 변별을 앓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는 말도 나오기도 하였으니까 말이죠. 특히 가을에 쟁여놓은 양식이 떨어지는 보릿고개를 버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농촌 사람들은 10대 소녀들을 서울로 보내 식모살이를 시키기도 하였고, 한 달 담뱃값 정도가 식모살이 한 달 월급과 비슷했으니 그리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아 서울에서는 식모를 두는 가정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지어진 아파트 구조를 보면 부엌 옆에 한 평 정도 식모방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였죠. 이렇게 우리 아버지 세대는 1960년대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의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게 돼버렸죠.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공장에서는 여성 노동을 필요로 해졌고, 이들은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공장으로 일자리를 바꾸기도 했으며,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게 되고, 이에 따라 빈부격차도 커져버리게 됩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 사이에는 경제발전과 사회환경 측면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많은 인구들이 도시로 향하게 되었고, 따라서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청춘을 보낸 아버지 세대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세대가 나이가 들어 가정을 책임지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나라는 최대의 위기인 외환위기가 찾아왔고, 아버지는 각 가정의 가장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체감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여 나라를 살리기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도 하며, 그들은 가족의 가장이자 나라의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현실을 우리는 고스란히 이어받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의 기억은 가난함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필 무렵의 나이엔 나라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찾아온 빈부격차를 몸소 느꼈으며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기도 하였죠. 가장 예쁘고 멋진 나이인 20대가 되었을 때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경계에 서 있었으며, 가족을 이루고 가장이 되었을 때는 나라가 망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이라는 단어는 삶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 돼버렸죠. 왜 이런 시대를 겪으면서 나라가 망했으니 오죽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그 시대의 유산으로 다시 공부를 강요받고 안정된 직업을 추구하게 됩니다. 게다가 경제 관련 교육도 제한이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누구나 실패할 것이라고 여겼고, 닷컴 버블과 같은 경제 위기도 경험을 했으니 현재와 같은 정보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를 가르쳐줄 누군가가 존재하지도 않았었을 것입니다. IMF가 발생한 것도 우리나라가 앞만 보고 개혁을 하고 발전하느라 기초를 다질 시간이 부족했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이루었지만 아직까지 경제적 문해력을 가진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기였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안정을 얻기 위해 과감함과 도전을 거부하게 됐으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보며 자란 아버지 세대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체감을 통해 얻은 유산이기에 사교육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경쟁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죠. 어떤 사람들은 지친 나머지 경쟁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부라는 것에 지침을 느끼고 모두가 지쳤을 것입니다. 국가가 정한 틀 안에서 모두 사람들은 당연하게 국어, 수학,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며 숲이 아닌 나무를 향해 달려갔으니까 말이죠. 세상은 넓지만 우리는 그 넓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이는 만큼 봤고 보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의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는 모두 금융문맹이 돼버리게 되었죠. 이것이 대다수 MZ세대들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세대와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차이를 코로나 시대에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IMF 외환위기 세대가 현재의 30대의 경제금융문맹을 답습하게 만들었고 리먼 사태 세대가 현재의 20대의 경제금융문맹을 답습하게 만들었지만 코로나는 MZ세대의 경제관념을 통합시켜 주었습니다. 운이 좋았을지 나빴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한 번은 주식을 경험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누구나 어느 정도의 주식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 시기였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누구나 한 번쯤은 주식 관련 책을 읽으며 공부하며 인플레이션에 대해 검색을 해보기도 합니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차별 없이 이슈가 돈을 불러오는 세대가 합쳐져 눈을 뜨면 주식 이야기야 경제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를 경험했으니까 말이죠. 또한 이전에는 한국의 경제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미국 경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슈를 전반적으로 바라보며 미국의 금리가 올랐다면서 우리나라를 걱정하게 되었고 미국의 파산에 대해 우려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문맹에서 벗어나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늦게라도 금융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준 행운이 여기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죠.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신속하게 생각하고 찾아내야 하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난 환경이라는 행운 속에서 잡을 수 있었지만 태어난 환경만이 행운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기회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기회가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를 회상하며 리마인드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둑에서 괜히 복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현재 시대에 대해 살펴볼 때 코로나의 등장은 빠질 수 없는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코로나를 살펴볼 때는 과거에 있었던 유사한 전염병인 흑사병과도 비교하여 당시 어떤 사항이 발생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시대적인 과정을 알아볼 때 중요한 요소에 속할 것입니다. 패스트라고 불리는 흑사병은 14세기 중반 유럽에서 유행한 전염병이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흑사병으로 인해 노동력은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영주들은 농민들에게 속박하기 시작하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은 백년 전쟁으로 인한 과도한 세금 부과와 함께 농민 폭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농노 해방과 자영농민의 증가로 인해 영주와 농민 간의 지배관계의 장원제는 서서히 해제되었고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면서 인간의 권리는 점점 소멸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종교의 부패를 느끼며 신은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은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며 절망하기도 했으며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거치게 되어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의 시대가 도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르네상스가 찾아옵니다. 르네상스는 부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돌아가자는 부흥운동으로 당시 인간이 느낀 허탈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많은 학자들이 이탈리아 옛 로마 제국 중심지였던 비잔티움 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 등의 부유한 상인들과 군주들이 몰려들며 문화활동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탈리아가 부유해지기도 하죠. 또한 이런 것들 외에 인클로저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인클로저 운동은 울타리라는 뜻으로 농사를 지을 때 땅을 나누어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이전에는 공통제로서의 상부상조했던 시기에서 현실적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클로저 운동에서 울타리라는 단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욱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종교적 가치관이 줄어들며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개인의 삶의 중요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개인주의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삶이 시작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이런 변화로 인해 소유권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개인주의가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소통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어쩌면 지금의 현상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며
있으며 데카메론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을 즐기자라는 사상이 퍼지며 성적 자유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였고 이는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살피면서 본인의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면 좋을 듯합니다. 시대적 배경은 우리에게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업혁명과 코로나를 한번 비교해보면서 이런 류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영상이 좋았다면 라뮤나 구독 후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